그래서 이번에 더 그리고 샌드박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크립토 복셀 같은 공간에 더 샌드박스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샌드박스는 거기는 이제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아, 거기에 디지털 그래서 갤러리가 아닌 게임을 목표 하시는 거예요? 네, 갤러리를 세워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음, 게임을 목표로 했는데 네. 제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어려워서 음, 지금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작가님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 뭐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 복셀 모델링 정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팀을 꾸려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번 만드느라고 제 지금 모든 스케줄들이 다 틀어졌거든요. 예정에 없던 걸 하느라고. 어떤 게 네,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 약간 가미된, 변화된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1분 30초짜리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이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보는 건 쉬워도.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11번까지의 작업처럼 이미지적으로 밀도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동안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만약에 현실에서 전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샌드박스 등등 다른 디지털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치가 더해질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다른 차원으로 넘나들 수 있는 설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VR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 진짜 디지털 세상에서 감상하는 더 그런 묘미가 확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이게 네. 그런 전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디지털 공간 자체를 활용한 그리고 이 정도, 그 루프가 아닌 이 정도 길이의 애니메이션인 작품, 이 두 가지 특징 다 찾아보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작품이 자주 나오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올 수는 없죠.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네네. 들어온다, 음. 그러면 가능한 얘기죠. 아, 그렇긴 해요. 애니메이션 진짜 1시간짜리 이상 막 그 전문적으로 만드는 인력들이 NFT 시장에 들어오면은 1분 30초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또 NFT 작품이랑은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NFT 작품이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줘야 되니까 위기와 또 반대로 뭐 그렇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을 쌓아나가고 싶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전에도 이제 디지털 아트나 비디오 아트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대다수의 작품들이 너무 당연하게도 헐리우드 영화들의 CG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너무 당연히도.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노동력 차이도 많이 나고, 음, 자본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서로 이제 지향점이 명백히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대형 영화사가 뛰어든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NFT만을 위해서 그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음. 그런 소규모 스튜디오들, 조금 더 작가 의식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냥 완전 작가들이 몇몇 팀을 꾸려서 연합해서 프로젝트로 들어오면은 각자 뭐 네네. 작화 좋은 사람이나 기획력 좋은 사람이나 음악 잘하는 사람들 모이면 진짜 좀 반향이 있긴 하겠어요.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름 알리기 한번 어렵잖아요. 네. 미상님은 이름을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면서도 전면에 나서고 싶진 않고 노하우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본인만의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를 알리는 방식에서요? 본인을 꾸준히 알리는 방법으로 현재도 꾸준히 쓰고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효과가 좋았던 방법? 그 인스타나 소셜에서 프로모션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냥 같은 방법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썼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좋은 답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저도 인스타그램 운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운영했던 횟수나 뭐 올렸던 작업의 양 같은 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빨리 성장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미상님을 모를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 중에서는. 근데 NFT 작가로 현재 있으신 분들은 미상님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왜 그러냐면은 음. NFT라는 씬 자체가 작고요. 작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한정 지으면 정말 작죠, 아직까지는.
많이 작고 저는 제일 빨리 뛰어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시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릴 만큼 소셜에서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슈퍼스타, NFT 작가 중에서는 완전 슈퍼스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NFT 작가잖아요. 미상님 엄청 동경했을 거예요. 너무 동경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라도 배워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엄청 가질 것 같거든요. 먼저 뛰어들었다고 해서 솔직히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는 어렵죠. 미상님이 증명하신 음, 거는 뭐 202더에도 팔렸고 그걸 계속 가격을 올리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대답드린 건 그거였어요. 음. 저를 피하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러면? 피하라는 특별한 방법은 쓴 적이 없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알게 되셨을 거다. SNS가 그래도 네. 가장 본인이 꾸준히 사용했던 방법이다, 이거군요. 특별한 방법이 전혀 쓴 적이 없고요. 그러면 작품이 특별했나 봐요. 그렇게 그냥 뭐, 뭐, 나 대충 했는데, 괜찮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가시죠. 그게 멋있네요. 진짜 사실 그렇지 않죠. 죽어라고 했죠. 지금도 죽어라고 하고 있고. 아,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죽어라고 하신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조금 영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한 거, 나 그냥 트위터랑 SNS 좀 했고, 이게 다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요? 작품 가격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에 1월 달에 슈퍼레어나 다른 플랫폼들 합격 소식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짰어요. 작품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가격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계획을 그러니까 하셨다. 네, 가격표를 ABC로 만들었었고요. 최소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이하면 저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라는 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었고요. 이 가격 정도면 이건 정말 높게 잘 받는 거다. 슈퍼레어에 연재했던 이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시 적어도 이 시리즈에 한해서는 작품 넘버별로 가격을 무조건 올린다. 이것까지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컬렉터들이 항상 이제 DM으로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다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죠. 예를 들어 1번이 이 정도에 팔렸는데 2번도 그 가격을 누가 입찰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것도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절대 수락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룰을 만들고 룰을 알려주고 룰을 지키는 걸 보여준 거죠. 그 룰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최종 넘버쯤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격표에서 최고가보다 최저가가 중요했던 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작품을 올리자마자 크립토 복셀제도 갤러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갤러리들에서 오퍼가 왔어요.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살 건데 물론 이건 좀 싸게 사는 거지만 대신에 뭐 네 작품을 여기다가 우리 갤러리 제일 좋은 데다가 걸어주겠다라던가 이런 식의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멈이 있었잖아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 미니멈 넘겨서 너네가 입찰을 해야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민팅을 하고 첫 작품 팔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제가 썼던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가? 다른 분들께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내가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조언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에 빨리 변하는 시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기존 작품 중에서 모던 라이프 러비쉬만 보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 작품이나 리그 오브 네, 레전드 작품, 나서스의 비밀 네, 정원, 그리고 이제 나플라 루피 작업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나플라 루피 작업을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좋아하시는 뮤지션이세요? 아니면 뭐 먼저 컨택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컨택이 들어와서 했죠. 자주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만족도가 좋았나요? 그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을 하는 것과 타인의 오더를 받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힘들고 둘 다 재밌는데 포인트가 다르고, 오더를 받아서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작업 너무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의미 있었고, 음. 뭐 나플라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오더를 받아서 할 때는 가끔은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못 멈추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껴있는 거죠. 현대자동차 거는 그래 재밌었나 봐요. 로스 같은데 이거. 엄청 어려워서 죽을 뻔했죠. 근데 돈은 많이 받으셨어요? 대기업이라서? 많이 안 받았어요. 제가 이제 청구를 제대로 했으면 많이 받았을 텐데, 이게 음. 제가 요 정도 사이즈의 상업 애니메이션을 처음 해봤거든요, 이때. 네, 길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제가 제대로 못 냈던 거죠. 엄청 적게 받았다 그런 건 아닌데, 요거 남았구나. 이런 느낌. 이거 색감이 네.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색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드로잉 하시는 스타일이 이게 편하신가? 파랑색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아하세요? 네, 그냥 파랑이 좋습니다. 멋진 신세계에는 빨간색을 해보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파랑색이나 혹은 이제 파랑 노랑 조합 같은 거를 워낙에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더 파고들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건 좀 알겠다. 파란 노란 것은 내가 마스터했다.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뭐 내가 이제 마스터까지. 뭔가를 표현할 때 음. 이거는 내가 그냥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정도 느꼈고 그러면은 빨강색이나 이제 웜톤으로도 잘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색을 조합하실 생각이세요? 빨간색만 하실 순 없잖아요. 빨강도 결국 뭐 빨강, 노랑, 뭐 녹색 그렇게 조합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시리즈도 하다 보니까 자꾸 파랑 쪽으로 가더라고요. 파란색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파랑색 보면 저는 그냥 산뜻하다? 그런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어요.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미상님이 그렸네 딱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딱 이런 느낌 보면 앞으로 아 이거 미상님이 그리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발견하시면 감사하죠. 작가로서 어떤 시그니처가 있는 것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파랑, 노랑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 시그니처가 파랑, 노랑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노래 이런 거 좋아하세요? 힙합 이런 거?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가끔 하세요? 아니요, 저 LOL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제가 그 NFT를 하기 전부터도 사실 엄청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자전거를 좀 탔고요. 자전거를 좀 탔는데 올해는 자전거도 한 번도 못 탔고요. 게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통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지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많이 못 하면서 게임 리뷰 같은 것만 많이 찾아보는 거죠.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리뷰 같은 것도 보고 요즘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뭐예요? 게임이? 요즘엔 저거요, VR. 오큘러스 네, 게임. 네, 오큘러 샀는데 비트 세이버가 제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잘하셨나요? 비트세이버? 그게 영상으로 봤을 때 잘 만든 게임인 것처럼은 보였는데 그렇게 네. 재밌을까 싶었거든요. 아, 예. 근데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고요.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못 해봤어요. 그런 계속 로망은 있지만 내가 바쁘니까 바쁜 게 사실 익숙한 거잖아요. 뭐 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돈을 막 급하게 벌어야 될 상황도 아니시고 수주 막 밀려와야 주고 마감 기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실 텐데 바쁜 게 익숙하신 거 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 작업 계획을 세워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바빠요. 여러 개 돌릴 때 그 시절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미상님 인터뷰 보면서 느낀 게 사실 NFT 작가로 처음에 데뷔하려고 할 때 자신의 작품을 민팅하는 것 자체 뭐 가스비나 이런 것이 아깝다 혹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좀 사업적인 마인드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하나 아, 네. 하더라도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기본 준비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너무 저렴하다. 사업가로서 많이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그럼 사업가적인 마인드는 그냥 네. 생기는 게 아닌데. 제가 외주를 굉장히 오래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과학적인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제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뭐 외주 때문에만 사람이 그렇게 바뀌진 않겠죠.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음. 이 몇 년 사이에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느꼈어요. 그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성적 혹은 감정적이었어요. 옛날엔.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변하신 거죠? 어떤 계기가 아니라. 저처럼 일을 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거든요. 있었고. 음, 근데 그분들이 다 뭐 그런 식으로 바뀌시는 건 아니라서 잘 음. 모르겠어요. 여튼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미상님의 그런 본질적 사고가 궁금해요. 오늘 인터뷰의 사실 키포인트거든요. 미상님의 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본질적 사고에 어떤 것이 기반이 되는지,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런 거가 없어요. 삶의 목표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만들어야 될 작업이 있고요. 이걸 끝내면 또 만들어야 될 작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쳐내면 최소 1년 혹은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 이후에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음, 작업적으로도 생각을 안 해봤고, 뭐, 내 삶적으로도 사실 크게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보통 그런 목표를 갖고 사시나요? 인생에 막 이루어야 될 거, 그런 거? 근데 저마다의 목표는 다 있지 않을까요? 중단기, 단기, 장기,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느냐의 사실 차이죠. 선명하지 않게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은 많은 게 좀 단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음, 복잡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음. 돈을 벌기 위해 뭘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제 포지션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삶이.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족도가 이 정도까지는 차야지 차니까 그거를 섣불리 못 맡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네, 네. 그게 딜레마던데요. 네, 맞아요. 이번에 베르세르크 작가분 돌아가시고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베르세르크 작가분도 결국에는 그 시스템화의 실패를 하신 거거든요. 실패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감독 정도의 위치에 서고 음, 어시스턴트들한테 이제 작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하시다가 그걸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께서 그런 시도들을 한참 일찍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셨다면 음. 저희는 베르세르크를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또 작가분의 개인적인 삶도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베르세르크를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했죠.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어떤 점에서 영향을 받으셨나요? 뭐 작화나 아니면은 기획력? 그 후반부 이야기는 뭐 조금 제 스타일에서 좀 어긋나긴 했는데 초중반부까지 그 이야기가 주는 힘 자체가 엄청났고요. 음, 진짜 엄청 이야기가 정말 힘이 있었어요.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작화도 거의 완벽했죠. 제가 그래서 그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작가들마다 그런 힘을 싣거든요. 그런 그림 색감 뭐 다 좋은데 거기 안에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을 보면 크게 어떤 설명을 하기가 사실 어렵긴 해요. 네, 왜냐면은 소름이 좀 돋거든요. 그 소름을 돋는 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돋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혼의 울림 같은 거죠. 그게 뭐 게 대단하고 이게 대단하고 이게 대단해서 이건 최고다 이렇게 설명하기 사실은 어렵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느낌적으로 느끼지.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분석하기 전에 이미 좋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 스스로가 뭐 작품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작품을 본 다음에 비평이나 리뷰를 찾아보는 건 재밌어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작품을 볼 때 그 메시지 같은 거 캐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와, 멋있다. 와, 재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저는 작품의 첫인상은 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걸 그렇게 딱 미상님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어떻게 이 신의 작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고 확 갑자기 떴을까? 그냥 천재성이 원래 있는 건가 하다가 그 다음엔 아 이러이러한 레퍼런스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작품을 계속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미스터 미상은 여기 안에서 세상을 초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적인 궁금증이 엄청 강했어요. 초월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설정이죠, 사실은. 왜냐면 미스터 미상이 12번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음, 약간 제 3의 벽인가요? 제 4의 벽인가요? 하여튼 그 벽을 깰 수 있는 존재로 나오고, 소설로 따지면은 화자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설정을 만들어 두는 거라고 보시면, 여러 시선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모르고, 답은 모르고,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시 다음 작품들에서도 답을 내리는 작품은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그냥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네. 음, 나는 이거 이미지로 보여줄 거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기본적으로 관찰자죠. 거기에 깊이 빠져들면은 감정적으로 빠져서 관찰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네. 이제 사회가, 뭐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어려운 질문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제가 그냥 세상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복잡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너무 많은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 거고, 또 이쪽에서는 문제이지만 저쪽에서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어떤 문장으로 정리를 하겠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게 약간 그 만화 속 악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핵미사일을 써가지고 지구의 모든 지구인을 죽인 다음에 유토피아를 만들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아니겠지만, 그럼 굉장히 중립적인로 계속 이제 바라보는 거고 어떤 편협한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것들. 네, 조금, 네,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예의 있어 보이는 것들이 그냥 좋아 보이고 사실 그걸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또 주는 반대적인 성향들이 이면들이 분명히 사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쪽 다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꼭 좋은 자세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걸 바라볼 때 뭐 양비론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할 때, 혹은 뭐 작업으로 풀거나 할 때는 저는 가능한 포지션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술가로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호칭 이런 거 없으세요? SNS도 좋고 아니면은 아,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았다거나. 코칭으로 따지면은 다 부담스럽고요. 그냥 비상작가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네네. 평가는 뭐 좋은 평가 다 좋죠. 음. 잘 봤다, 뭐 재밌게 봤다 그런 거 좋습니다.